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었는데 이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현 상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의 그 모습을 만들어 줬는 것은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로 인해 가지고 공천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바른 말을 하니까 공소 판결문을 보니까 깜빵 가게 생겼더라. 이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너도 나도 이제 공천에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사람다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정당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사람다운 사람의 정당이 돼가고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 판에 이런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이상한 정당이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논평은 민주당이 이 판에 안 깨지는 게 이상한 정당이다. 이런 화두로서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잘못이 있으면은 감옥을 가야지. 뭐 그 감옥 안 가려고 지금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안 간다 그래 가고 싶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말려주는 민주당이 이제까지 사람 제정신의 활동을 했느냐 이 말이야. 그걸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부장판사 지냈던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내가 공판 기록을 보니까 판결 기록을 보니까 이대로 가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아니다고 부정하면은 무기징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입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경칩을 지내고 이제 깨구리가 이제 입이 벌어져 가지고 깨굴 하는 거예요 지금. 창피하게 생각해. 이제 사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자, 논평을 시작해 보면은 민주당이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들어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분당 상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서울 중구 성동갑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천해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런 공천이 나오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용기가 잔뜩 불어줬는 것은 역시나 이수진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 내용 얘기였어요. 전부 다 이것을 그렇게 알고는 있으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수진 부장판사 국회의원이 그 말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고 부정하다 보면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얘기에 힘을 얻어서 지금 오늘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는 이재명 당 만들기에 아주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고 그 정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각본대로 막 날릴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제 이 운명이 눈에 보이니까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 육두문자라 그런 게 뭔가 하면 욕설입니다. 욕설. 육수문자에 가까운 비난이 터져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의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손에 피 철감을 했다. 자기 가족은 왜 안 뻗기나? 이 가족 바뀌는 이런 섬찟한 얘기들까지도 다 나왔어. 이거는 이재명 자신이 이 말을 유발시키는 페이스북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나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그 의원총회 분위기는 성토장, 이재명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듣다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임 전 실장 공천 배제와 고민정 의원의 최고 의원직 사퇴 그리고 경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 자료 공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금까지의 불공정했던 경선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의견을 쏟아냈던 거예요. 이제 공천장이나 받고 공천장이나 받을 때까지는 진짜 까라면 까는 끝이 행동했지만은 보니까 지금 내 목도 날아가기 직전에 있고 또 경선 해가지고 또 지고 있고 경선에 또 이상한 점도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분통들이 확 터지는 거지. 그래 이 판에 지금 민주당이 안 깨지면은 안 깨지는 그 민주당이 이상한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끝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이 2시간이 되든지 3시간이 되든지 오늘 이 시간만 깔아뭉개고 나면은 너희들은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협박이 아니고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 발린 뜻이 입에 익숙하게 나오는 얘기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한다 이거야.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 하겠다 이거야. 여기에 날아가는 거는 나라님도 절대로 구제할 수 없지.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공천 발표 끝나고 나면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거고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적을 달리하는 것이 최선의 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 당적을 달리한다는 것은 탈당이야, 탈당.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새로운 건전한 민주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났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조만간 어떤 더 큰 결단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오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오늘 내일 지금 이 시간에도 335 모여가지고 피 튀기기 춤 튀기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아주 더 큰 그런 결단들을 모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어갑니다. 이런 전망들이 가능한 이런 분위기다. 오늘 의원총회장 분위기를 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친문계의 자장격인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격한 말들을 마음껏 쏟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 듣지 못하고 방송으로 직접 보지를 못해 그렇지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주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나타낸 걸로 보여요.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거냐? 이재명 당신 말이야 개인 사당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찔렀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확실한 이재명 그런 조직 만들어서 다음 당권 잡으려고 이 노릇하고 있는 거냐? 단단히 물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 튀어값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고 왜 이게 남의 가죽만 벗기느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날 비민계 공천 학살 논란에 관련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원래 핵심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 때문에 이 가죽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허망한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거야. 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써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신이 하위 20% 대상이고 20% 대상이라면서 공개하면서 홍 의원 역시 20% 대상이군요. 참. 명문. 그러니까 명문 하면은 이재명의 명하고 문재인의 문하고가 명문이 되는 말인데, 명문 정당이 아니라 명문 정당이 아니고 멸문, 없어져 버린다. 이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박살 난다니까. 이 정도 돼가지고 박살 안 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지. 안 그래도 이상하긴 이상하지.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비판하면서 또 이런 얘기들이 오는 거예요. 이 대표가 기자들 했는데 가가지고는 동료 평가에서 0점 받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낄낄낄낄 웃었는 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고의 장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남의 약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자 홍익표는 원내대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표현을 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홍영표 의원은 자제? 자제? 그 말이 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그런 의원총회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홍영표 의원은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지도부가 상황을 지금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지방선거 때 참패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며 지금은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 목표가 아니고 이재명의 사당화 완성을 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갑선 의원도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한 정필모 의원도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도 나왔습니다. 사퇴 요구는 서른 의원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총선 출마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 의원은 당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사람이 당을 이끌 수도 있다. 네 나가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이끌 수 있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재명 대표 감옥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냐? 잘못한 게 없으면은 국민이 감옥에서 끄집어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서른 의원은 이 대표 면전에서 사표를 탈당 선언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설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지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영환 의원도 공천 갈등 의혹이 점입 가경인데, 이대로 뒀다가는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사퇴 수습을 해야 된다. 이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조정식이, 그리고 사무부총장 김병기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영환 의원은 여론조사 경선 불법 조작 의혹까지 나온 만큼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데도 지도부는 이대로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대표가 요즘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늘상 얘기하는 것이 시스템대로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친문계 전해철 의원 역시 지도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경선 여론조사 의혹 제기했던 리서치 DNA 이 경선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그 책임자
책임자의 처벌 요구까지도 나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우 의원은 경선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리서치 DNA가 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는 저렇게 나와서 내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그 경선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DNA는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현역 의원 배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아온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리서치의 DNA,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 13년도쯤이죠.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던 이 리서치 DNA 회사인데 의원들이 이 리서치 DNA 회사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지난 25일에 리서치 DNA를 경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은 의원총회장에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알고 보니까네, 외부의 누군가가 실무자에게 전화로 지시를 해서 리서치 DNA가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끼어들었더라. 이 얘기는 일종의 양심 고백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고 제가 통합 관리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 선거관리위원직을 그만뒀다고 밝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정필모 선거관리위원장 후임에는 박범계 의원이 오늘부터 그 바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박범계 뭐 일하는 게 옳겠나. 박범계 일하는 것도 잘 뒤를 다 살펴봐야지.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DNA의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지요. 이런 거 수사 고발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묵과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이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친명계 출마자들은 탈당 이력이 있어도 25% 감산 적용을 예외 조치해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경기 도중에 꼴대를 옮기는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유령의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에 당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임자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시간 30여 분 동안에 진행된 의원총회장에서 내내 침묵만 지키다가 오늘만 내가 너인데 참아준다, 오늘만 참아준다 하는 식으로 딱 침묵만 지키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이 의총장에서는 말 대꾸를 해봐야 말 대꾸가 맥히지도 않고 지금 다른 의원들이 열기가 너무 솟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불난집에 휘발유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잘 대응했는 거지. 이제는 또 내일부터 공천 일사천리로 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여러 가지를 밖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들, 귀한 의견들 당무에 참고하겠다, 또 점잖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또 의원들의 반발, 의총에 불참했다가 다시 참석했는 이유, 막 기자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가지 물어제끼니까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묵묵부답, 묵묵부답, 묵묵부답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는데 이 묵묵부답으로 사라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난 뒤에도 묵묵부답이겠지. 그건 누가 했는 일이냐? 이재명 대표 자신이 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묵묵부답은 정말 유구무원이 될 거요. 이제 오늘 의원 정해고 이제 며칠간의 공천 발표가 나오면은 민주당에는 분당 사태가, 탈당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구독 좀 눌러주고 나십시오. 예, 전 구독이 좋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논평 마치겠습니다.